이번에는 오일 브레이크 캘리퍼 들어가는 오일 호스 연결되는 부분을 할 건데요. 요게 원래 기본 H2R 기본 캘리퍼입니다. 근데 요게 브레이크 오일 호스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서 그냥 일자로만 되어 있어요. 일자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좀 뭔가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없어 보여요, 되게. 그리고 요게 하나 미리 조금 전에 제작을 했었는데, 제작한 요 오일 호스 연결하는 부분, 금속 부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할 겁니다. 들어가는 부품은 탑스튜디오에서 나온 요 제품이에요. 자, 벤조 피팅 셋. 요 두 가지 부품을 서로 연결을 해서 캘리퍼에 바로 붙이는 겁니다. 이거 앞에만 입구만 살짝 찢어갖고, 왜냐면 한 번에 하면은 쏟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제품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거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요거 그걸 잘라서 여기에다 연결을 해야 되고, 먼저 잘라야겠죠. 요거를 적당한 길이로 길이 잘 보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튀어가지 않게 꽉 쥐고, 밖으로 어딘가에 튀어나가지 않겠죠. 요거는 일단 안 버립니다. 어딘가에 또 반드시 쓸 때가 있어요. 제 철학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캘리퍼에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캘리퍼에다가 원래 있던 부분이 요쪽인데, 요거 0.5mm입니다. 0.5mm로 구멍을 잘 대고 센터 잘 맞춰야 됩니다. 뚫어집니다. 자, 너무 힘주면 안 돼요. 살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자,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 이쪽. 보통 요 직경이 만약에 0.5mm라고 하면은 0.6mm 핀바이스로 뚫어주세요. 한 치수 더 높은 걸 해야 들어갈 때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연결하는 거는 이렇게 잡고 순간 접착제로 요 구멍을 살짝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잡고, 볼트 부분이겠죠. 자, 구멍에 쏙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잘 꼽았죠? 그쵸? 자, 요 부품을 이제 캘리퍼에 꽂으면 되는데, 꽂기 전에 순간 접착제로 또 해야겠죠. 순간 접착제로. 금속 부품은, 모든 금속 부품 순간 접착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접착제로는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구멍 뚫었던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잘 꽂아줍니다. 잘 들어가게. 자, 꽂고 방향을 센터 잘 잡은 다음에 꽉 눌러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냥 일자로 나온 것보다는 훨씬 있어 보이죠. 금속 부품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 두 가지 만들었고, 먼저 만들어 뒀던 프론트 포크입니다. 프론트 포크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요 연결하는 부위,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좀 블링블링하게 칠할까 했는데, 실차도 여기가 다 까만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금속으로 바꾸니까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잘한 부품 하나하나가 되게 퀄리티랑 완성도를 굉장히 바꿔 놓습니다. 요거는 미리 포크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앞뒤 구분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자, 이번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앞 디스크 브레이크, 뒷 디스크 브레이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통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캘리퍼가 이렇게 잡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필연적으로 요 원반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거는 이제 GP 머신에 들어가는 카본 브레이크도 똑같고요. 이거는 공구가 있어야 돼요. 전용 공구. 요것도 이제 작업할 거고, 제가 이미 여기다 껴놨는데, 전동 공구입니다. 조그만 미니 그라인더라고. 저는 G마켓에서 샀는데, G마켓 뿐만 아니라 뭐 11번가, 쿠팡, 뭐 다 있어요. 이런 미니 전동 공구에 이런 와셔를 끼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간단합니다. 아주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사포죠. 이런 여기에 원래 이런 상품 이 미니 공구 사면 들어있는 요 전동 사포에 요것도 되고 혹은 그냥 일반 종이 사포 있죠. 그것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공구를 항상 만질 때 주의해야 돼. 정말 이거 손가락 벨 수도 있고 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하기 전에 이렇게 작동 잘 되나 단단히 보시고 난 다음에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몇 번을 걸쳐서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이게 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달아서 그런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건 쏙 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교체가 쉽습니다. 이쪽 반대쪽으로 할까요? 자 반대쪽으로 쏙 끼고 한 번에 되진 않고요. 여러 번 여기저기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실수하면 이렇게 돼요. 바로 아셨죠? 요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거를 다시 붙인 다음에 다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기 센터랑 수평 수직이 또 정말 정확하게 맞아야 그렇게 안 나오는데 수평과 수직이 안 맞는 경우에는 흔들리잖아요. 이게 회전이 될수록. 그러니까 확 벗겨나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은 안 들었는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자 다시 진짜 이건 다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가면서 잘 되고는 있는데 스크래치가 어떤 쪽에 필요한지 잘 봐가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좀 보이시나?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 난 회전 부분.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적용 안 한 동그랗게 그냥 된 부분과 스크래치 난 부분이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어떤지. 자, 제 오른쪽이 이렇게 그라인더로 스크래치 낸 거고 왼쪽이 스크래치 안 낸 겁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스크래치를 내주면은 윤도 조금 광도 좀 블링하게 나는 것 같고 이렇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앞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뒤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뒤에는 양쪽으로, 이쪽은 앞브레이크 쪽은 한쪽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반대쪽은 프론트 포크에 갈아져서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만하고, 이거 공구 다루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까 저처럼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다시 요거 아까 그 떨어져 갖고 다시 순간 접착기를 붙이고 와셔. 요 센터는 최대한 이제 맞추는데도 안 돼요 이게. 어쨌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로 이렇게 스크래치 내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할 거는 잠시만요. 이겁니다. 자, 1대12 브레이크 레버 가드. 자, 오른쪽 브레이크 레버죠. 오른쪽에 달려있는, 요 끝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레버입니다. 요 브레이크 레버의 휘어짐 및 파손 방지. 겠죠? 뭐, 용도 그래 보여요. 바이크 타다 보면은, 전도시나, 이렇게, 다른 때 가장 쉽게 파손되는 부분이 이쪽이죠. 일단, 오른쪽 핸들 부분을 사이즈를 잘 보고 각도를 잘 재서 잘라줍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이거 확대경 쓰고, 이거 확대경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저는 자, 과감하게. 자, 얼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단면 있죠. 단면을 잘 다듬어줘요. 수평이 되게 왼쪽과. 안 그러면은 보기도 흉하고 휘어집니다. 자, 됐죠? 그리고 자, 요 브레이크 레버 가드 요거 하나만 단품으로 참 팝니다. 요것도 역시 제가 자주 애용하는 디테일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쪽 브레이크 레버가 다듬을 때 여기는 좀 요 핸들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요만큼 정도 남기고 잘라야 돼요. 나머지는 여기는 잘라서 다듬으시면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레진이 약해 갖고 금방 부러지거든요. 이 정도만 남겨놓고 자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옆에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를 잘 다듬어 줍니다. 이 지느러미는 이거를 이제 성형할 때 금형 사이로 이렇게 요 플라스틱 액이 스며들거나 해서 생기는 건데, 보통 오토바이 키트 안에 들어있는 타이어에도 지느러미 있잖아요, 가운데. 옛날에 정말 오토바이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이제 제거 안 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실 요거 지느러미 저도 타이어 제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즉 저도 초보라는 얘기죠. 아직 에어브러시도 없고요. 그냥 붓으로만 작업하니까. 에어브러시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공간도 없고 환기도 그렇고 그게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카페 보면은 에어브러시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 우레탄 마감 특히, 그리고 이런 캔 스프레이로 안 나오는 색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크롬색, 라임 그린, 특정 지정색은 조색을 하지 않으면 캔 스프레이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에어브러시 하나 장만하고 싶기도 하고, 요 레버는 평소보다 조금 짧긴 한데 그래도 얼추 가능하겠네요. 자, 일단 이쪽 구멍을 뚫을 건데요. 먼저 작은 구멍부터 하나 뚫어주세요. 처음부터 큰 구멍을 뚫으려 그러면은 잘못 뚫다가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을 먼저 살짝 가이드할 구멍 가운데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뭐, 정 가운데 갔죠. 그리고 조금 더 큰 구경. 요거 이제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들어갈 정도로 센터 맞추고 잘 틀어줍니다. 이 잘 잡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 부품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자, 정확하게 센터 가운데로 됐죠. 어쩔 거야 이거. 안 될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끼워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시스템이죠. 이렇게 약간 레버 가드가 좀 짧은데 그거는 약간 그 센터 수평 조정만 살짝 밑으로 해주면 돼요. 이게 원래 M1용으로 나온 거라 그 외에 바이크에는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든 요즘 나오는 모토GP라든가 월드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요즘 이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레버 가드가 다 있더라고요. 자, 딱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다듬어야겠어요. 조금 더 파야 되나? 자, 이렇게 하고 좀 더 파주고 파줍니다. 그리고 센터 맞춰보고 딱 됐어요. 자, 이거를 순간 접착제 항상 써셔야 돼요. 살짝만. 접착제는 항상 가장 최소한,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많아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최소한의 버전으로. 어떻게, 야, 이거 한 번에 여기 센터 잘 맞춰야 돼요. 여기 안 그러면 보기 흉합니다. 센터를 잘 맞춰서 조금 낮춰서 이게 좀 약간 밑으로 가서 이렇게, 그쵸? 여기도 약간 이렇게 그게 더 보기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게 H2R용 전용이 아니라 살짝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없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멋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요게 건조시킨 다음에 요거 방광 세미 그라스 블록으로 요거로 이제 칙 뿌려줍니다. 오른쪽은 요걸로 됐고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게 또 있는데 여기 왼쪽 레버죠. 왼쪽 레버도 가차없이 잘라줍니다. 사정없이 잘라요. 자릅니다. 아이구야. 자, 방금 보셨다시피 아트나이프 칼날이 완전 부러졌네요. 아주 한번 만들 때마다 일이 안 생길 때가 없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죠. 쉬운 게, 인생 쉬우면은 인생이 재미없죠. 그쵸? 자, 됐습니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이미 열받아갖고 니퍼로 잘라버렸어. 자, 이것도 역시 센터를 잘 맞춰서, 자, 루페 썼어요. 자, 센터를 잘 맞춰서 작은 구멍 먼저 하나 뚫고요. 가이드 구멍이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맞춰서 큰 걸로, 처음부터 큰 걸로 뚫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큰 걸로 뚫어줍니다. 자, 이 왼쪽에는 뭘 넣을 거냐면요. 이 R1M 만들 때, R1M, 아이고. 자, 다시 붙여줍니다. 이번엔 좀 넉넉하게 붙여줍니다. 니버로 밀면 돼요.
자, 다시 붙여줍니다. 들어갑니다.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자, 짜증내면 안됩니다. 센터를 잘 맞추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요. 됐어요. 자, 다시. 이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건 뭐냐면요, R1M 슈퍼바이크 만들면서 쓰는 남은 한쪽에 끝에 팁, 그러니까 레버 손잡이 맨 끝에 팁이겠죠. 요거를 꽂으려 그래요. 이렇게 꽂으려 그래요. 자, 꽂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안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안 맞냐면요, 이게 저기 조금 더 작아요. 작아서 사포로 좀 밀어줘야 됩니다. 다듬고 구멍을 뚫어 놨음께. 저 고향 전라도 아닙니다. 저기 강원도에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투리가 나왔네요.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양 사이드를 이렇게 이걸로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사포로 잘 다듬습니다. 사포로. 자, 이쪽은 조금 더 잘라야겠는데요. 이쪽 이렇게 잘 돼갑니다.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 안 냅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듬고,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도색이 까졌죠. 그죠? 도색이 까진 상태라 요거를 먼저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붙일 거긴 한데 보기가 흉해요. 그죠? 도색이 까진 상태라. 그래서 먼저 도색을 먼저 요거랑 같이 할 거거든요. 도색을 반광으로 캔스프레이, 나는 에어브러시가 없으니까 반광으로 도색을 하고, 요거를 끝에 저 메탈 부품 R1M 남은 거로 붙이면 됩니다. 일단 핸들 부분 뭐 스티어링이라 그러겠죠. 그냥 뭐 적절하게 우리말로 그냥 핸들 부분 약간의 개조는 이걸로 끝내고요. 자, 요거 다음은 요거 일단 칠하고 나서 다음은 건조시킨 타임에 제가 이번에는 그 하비 디자인 반 연결 체인, 자, 요거죠. 반 연결 체인, 완전 연결식은 아니고 탑스튜디오처럼 세미 연결식인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손이 많이 가요. 중간중간 제가 스킵 좀 할게요. 요거는 정말 이거 손이 많이 가갖고, 일단 요거 칠하고 나서 건조시키고 나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슈퍼차저, 터보차저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슈퍼차저나 터보차저랑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데, 요거 제가 여기 까맣게 칠했잖아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굳이 까맣게 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애칭 부품도 이렇게 들어가고, 요 부분이 공기 흡입 배기관과 공기 흡입관과 연결돼 갖고 이거 가려져요. 이거 어차피 다 가려지기 때문에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빨갛게 레드색으로 칠해서 도색을 한 다음에 여기 애칭 붙이고, 애칭 리벳 리벳 붙이고 하시면 되고, 굳이 까만색 칠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부품 요 뒤에 요쪽 뒤에서 보셔도 요쪽 리벳이 3개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설명서에도 없고, 요거 하비 디자인 설명서에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연결되면요, 요 리어 서스펜션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서스펜션이 연결이 되는데, 실차 사진 보니까 여기 리벳 머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3개가.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박아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해 보입니다. 요 3개 박아주시고, 다른 거는 또 딱히 설명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브레이크 레버 가드 이렇게 됐죠. 여긴 도색 붓으로 붓도색으로 한 거고요. 여기 레버 가드 도색 잘 됐어요. 이쪽도 역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새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해주시고, 이렇게, 자, 한 번에 될 적이 없어요. 항상 이래 요즘.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 주세요.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어딥니까? 아, 얘가 또 나를 됐어요. 빡칠 뻔했네요. 또 화내지 맙시다.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자, 이렇게 하려고 그 알아낸 남은 부품 했습니다. 여기도 요 설명 그대로 도색을 했고요. 설명서에는 요 부분 XF16, 즉 플랫 알루미늄, 무광 알루미늄 칠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티타늄 실버로 색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요, 잠깐만요. 그 타미야 패널 라이너로 이 엔진의 이 부분을 조금씩 흘려 넣어 줄 거예요. 이걸 왜 넣냐면요, 이렇게 좀씩 넣으면 음영 표현이 훨씬 실차 같아집니다. 음영 표현이 되기 때문에 까만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 조금씩만 흘려 넣어주면 돼요.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실차 같아지고 이게 멋있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패널 라인 넣어주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패널 라인을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패널 라이너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패널 라이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실수로 많이 들어가면 그냥 휴지로 이렇게 흡수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패널 라이너 없으신 분들은 그 무광 검정을 신나게 묽게 희석하셔서 붓으로 해주셔도 돼요. 전 귀찮아서 패널 라이너로 그냥 합니다.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쓱쓱쓱 해주시면 돼요. 쓱쓱쓱. 어차피 이게 묽어갖고 금방 또 색이 없어집니다. 쓱쓱쓱 쓱쓱 겁먹지 마시고 쓱쓱쓱 쓱쓱쓱 쓱쓱. 여기 색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휴지로 이렇게 좀 닦아 주셔도 되고요. 여기도 좀 많이 들어갔죠. 금방금방 없어져요. 워낙 묽어서. 자, 오일 쿨러 부분도 좀 들어갔죠. 자, 이 부분도 싹 한 번씩, 굳이 많이 칠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느낌적인 느낌만 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패널 라인, 이렇게 패널 라인을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 음향이 강조가 되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돼요. 엔진 자체가. 패널 라인 이렇게 지금은 별로 뭐 티가 안 나 보이지만, 이게 장착하고 나서 실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음영 표현이 확실하게 돼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엔진 블럭은 이 정도로 완성된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완성된 차대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뭐 차대에 연결하는 거야 설명서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요거는 동영상을 안 찍고, 요 다음에는 이제 백이랑 라디에이터 하우스 이렇게 티타늄으로
티타늄으로 바꾸는 설정을 했는데, 실자에도 요거 티타늄으로 바꿨더라고요. 음영 표현. 지금은 캔 스프레이가, 저는 에어브러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왜냐면 줄이 얇기 때문에. 캔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이 일정치가 않아서 조금 되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조금 나오다가 막 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한다고는 하는데,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 티타늄 피어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다 까만색이라, 여기에다가 뭐 립에 박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붓으로 하나씩 찍어 주셔도 되고, 립에 머리 표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게 원래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앞쪽에 라지에타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반대쪽에도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랑 연결되는 반대쪽 라지에타 호스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티타늄으로 바꾸는 걸로. 그거는 원래 타미야 설명서에는 고무 부품으로 연결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요 프라봉으로 해야 다시 도색을 하고, 그래서 요런 질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 오른쪽 라지에타 호스에서 그 엔진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요 배관입니다. 타미야 설명서에는 요 배관을 그냥 요 고무 튜브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설명서 보면은 요겁니다. 요거 A 배선, 여기 엔진 뒤쪽으로 연결되는 A 배선을 요 고무 튜브, 조금 두꺼운 고무 튜브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실차 사진에서 보시면 티타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이제 1.5mm 프라봉이에요. 원형 프라봉. 타미야 끝부분에, 여기 타미야 튜브 끝부분에다 이렇게 맞춰서 낄 거예요. 끝부분만 사용하시면 돼요. 요 튜브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조금 요 튜브를 일단 꽂고 약간 여유 있게 한 요 정도만 잘라주세요. 자르고, 여기입니다. 여기 끝에를 살짝 꼽아보세요. 지금 왜냐면 길이만,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길이만 볼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거를 끝에 꽂았어요. 길이만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바깥으로 빼야 돼요. 어디까지 그 길이가 되냐면, 요 동그란 요 고정 부분 있죠. 여기까지 거리를 봐서 휘어져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휘어져야 되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자, 이거를, 자, 양초. 자, 양초에다가 불에 뭐 런너 느리듯이 이렇게 살짝, 약간 90도에 가까운 한 85도 그 정도예요. 85도 그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하셔야 할 건 뭐냐, 요 옆에 사이드 커버가 들어가요. 사이드 커버. 이거 옛날에 만든 조금 완성도 떨어지는 H2R인데, 잠깐만요. 일단 시초를 끄고, 요 옆에 보시면 사이드 커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어지면은 요 까만 튜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지면, 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 카우를 따라서 요 약간 꺾어진 부분 있죠. 한 20도쯤 될 것 같아요. 요 카우를 따라서 20도쯤 되게 또 다시 약간 불에 달궈서 러너를 늘어주는 것처럼 불에 달궈서 해야 돼요. 요거 좀 잠깐만 고정시키고요. 제가 이거 머플러 만들 때 측정하느라 요걸 뗐는데, 요 정크예요. 정크 H2R 완성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뭐 막 핸들도 부러지고 막 난리 났죠. 계측 재느라고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 거의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거죠. 이렇게,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펜으로, 자, 여기까지 가니까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요 정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요 정도. 아까 그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시. 자, 구부려 주셔야 돼요. 이거 잘 구부려 주셔야 됩니다. 살짝 불에 한 요 정도. 한 20도. 자, 잠깐만요. 자, 보이시나요? 20도 정도? 요 정도. 어차피 왜 이거 유성편 칠해도 되면 어차피 다시 블랙으로 밑칠한 다음에 이렇게, 자, 오, 완벽하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라지에타 호스가 이어져서 대충 넉넉하게 보시면 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잘라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요 끝에 부분을 여유 있게 잘라도 되는 게, 요 끝에 부분을 다시 잘라서 타미야 호스로 이렇게 이어서 껴줄 거거든요. 라지에타 호스에. 그러면 여기 라지에타 호스에 껴줄 거예요. 여기 조금 여유 있게 길면은 더 해도 되고, 자르면 되고, 짧으면은 요 까만 튜브를 조금 연장하셔도 되고, 여유 있게 뭐든지 하셔야 돼요. 살짝 연결해서 지금 보면은 연결했는데 여기까지니까 약간 길어 보여요. 근데 상관없어요. 요거 튜브를 잘라도 되고 요 부분을 조금만 잘라도 돼요. 하시면서 느낌 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요 끝에 부분 타미야에서 있는 동그란 튜브 부분을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꽂을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끝에 부분 자, 연결해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어떤 부분이, 그쵸? 이렇게 요 끝에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를 자르시고, 자, 끝에 잘랐죠.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도 마찬가지로 타미야 그 끝 부분, 튜브 끝 부분 조금 잘라서 이렇게 요 라지에타 호스 이를 요 라지에타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자르면 되고. 자, 요 티타늄 라지에타 호스는 색깔 칠한 순서가 처음에 유광 블랙 칠하시고, 그 다음에 요 색 원하는 대로 하세요. 유광 알루미늄 TS17 쓰셔도 되고, 혹은 티타늄 실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크롬이 제일 좋긴 해요. 워낙 블링블링해서 크롬색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커, 요 타미야 마커가 있어요. 유광 요 X11 요 마커로 칠한 다음에 유광 마감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요렇게 변색 효과. 이렇게 지금 요거 밑에 그 옐로우 부분을 아직 안 칠했어요. 요렇게 변색 효과를 칠해야겠죠. 먼저 도색 순서가
기본색으로 유광 블랙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티타늄 실버 원하는 색 혹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가 이제 요 클리어 블루, 클리어 레드, 클리어 옐로, 이렇게 열에 의한 변색 표현 내기 조금 복잡하겠지만, 자 이렇게 하고서 요거 제가 일단 칠하는 거는 다 아시니까 안 보여드리고, 변색된 열에 의해 변색된 효과 낼 때 다시 유광 파랑하고 클리어 블루, 클리어 레드만 칠하고, 클리어 옐로우는 칠하셔도 되고 붓칠하셔도 돼요. 그거 제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자, 요거 하면은 그냥 이렇게 까만 튜브로 하는 것보다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느낌이 확 틀려요. 완성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건 요렇게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게 체인이죠. 이 별매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탑 스튜디오께 있고, 이렇게 하비 디자인의 세미 연결식. 탑 스튜디오는 이제 하나하나 연결하는 방식이고, 하비 디자인은 세미 연결식이라 이게 조금 더 편한데, 이게 그래도 쉽진 않아요. 일단 설명서 보시면, 자, 요 부분과 뒤에 스프로켓이죠. 요 부분, 앞에 스프로켓, 흔한 말로 대기어, 소기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설명서대로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요거 이 체인 부분, 요거를 가운데 연결하고 중간에 연결하고 맨 마지막 연결 이렇게 하고 스프로켓을 끼우면서 연결하고 돼 있죠. 나중에 이거 커트하고. 근데 이렇게 설명서대로 만드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저를 믿고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먼저 요 애칭에서 기본이 되는 요 안쪽 체인 부분을 떼어냈어요. 이 안쪽 바깥쪽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 연결 핀을 꽂아야 되는데 안쪽 바깥쪽 구분을 잘 하시고, 요게 약간 요 모양이 나오는 부분이 바깥쪽, 민자 무늬, 아무것도 없는 무늬 쪽이 안쪽이라 요쪽에다가 꼽으셔야 돼요. 약간 높이 있는 요런 거를 좀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쑤시개가 있어야 됩니다. 순간 접착제는 이쑤시개로 붙이시는 게 편해요. 이쑤시개 하나 준비하시고, 자, 요게 원래 체인 키트에 들어있는 체인입니다. 요게 요거 그냥 도색 잘 하셔갖고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디테일스에 사용할 건데 굳이 요걸 쓸 필요는 없겠죠. 요건 나중에 사이즈 재느라고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순간 접착제를, 요거 지금 뚜껑이 꽉 붙어갖고 안쪽 뚜껑까지 해야 돼요. 조금 따라줍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접착제라든가 수지, 모수지 다 마찬가지고 순간 접착제도 마찬가지인데 몸에 안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쓰고 하시고, 저는 요렇게 루페 확대경이죠. 요거 쓰고 합니다. 안 보여요. 자, 먼저 하실 거는 요 중간 연결핀 아주 작죠. 굉장히 작아요. 지금 요거를 핀셋으로 한쪽만 딱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한쪽만 묻혀 주시고 여기다 꼽아 주세요. 빈 구멍에다가 자, 꼽아 주세요. 한쪽만 묻혀야 돼요. 순간 접착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쪽만 묻혀 갖고, 네, 이렇게 많은 걸 일일이 다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만들 때 그냥 프라 제작할 때나 뭐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만들 때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TV를 틀어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튜브 저작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해도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두 개 꼽았죠. 이렇게 쫙 연결 다 하셔야 돼요. 연결 다 하셔야 되고, 자, 시간상, 제가 미리 작업을 하고 나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킵을 하니까 바로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한쪽만 접착제를 붙이셔서 한쪽만 일단 다 꼽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한쪽 있죠, 한쪽. 요거를 뜯어줍니다.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요거 그리고 핀 연결할 때 이 너무 작아서 핀셋으로 하시다 보면 한두 개씩 튀어요. 간혹가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계속 찾으시는데, 뭐 여유있게 한 대여섯 일곱 개? 뭐 그 정도는 더 들어있거든요. 여유있게.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두세 개까지는 잃어버리셔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띄어냈죠? 이거를 역시 앞뒤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요 아무것도 없는 민자 무늬가 안쪽으로 가고, 여기 무늬가 있는 쪽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접착제를 안 묻혀요. 묻히지 않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위에 얹고, 그 레고 키트 조립하듯이 딱 눌러주세요. 조심스럽게 맞춰서. 구멍에 쏙 들어가면 따라락 하고 소리 나거든요. 예, 그렇게 접착제 안 묻혀요.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믿으세요, 여러분. 자, 믿고.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따라락 하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 다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씩 일단 하셔야 돼요. 한쪽씩. 자, 이렇게 대충 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한쪽이 연결 안 되고 떠도 상관없어요. 요거 바깥핀 요거죠. 요거를 미리 띄어놔도 되고 안 띄어놔도 상관없어요. 요거를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하시는데, 자, 안쪽 체인과 교차되게 하셔야겠죠. 체인 구조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안쪽 체인과 교차되게 요거를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살짝 묻혀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여기 두 개 붙였어요. 근데 계속 쭉 이어서 붙이지 마시고 중간중간 하나씩 붙여주세요. 왜냐면 여기 고정을 해야 되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핀셋으로 요거 살짝 핀트 안 맞는 부분은 살짝 옮겨가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꼭 눌러주시면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연결된 부분 띄어내서 요거 미리 띄어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하나씩 붙여가면서 하셔도 돼. 순간 접착제를 묻혀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하나 붙였어요. 그리고 자, 또 한 번에 쭉 이으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연결하세요. 왜냐면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끼워가면서 하나씩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에서 좀 묻혀야겠죠.
하죠. 이거 뭐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묻혀서 순간 접착제로 연결할 부분은 연결해서 꽉 눌러줍니다.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연결하고 좀 떨어져서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지금 너무 조용히 하고 있죠. 말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돼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끼워가면서 여기를 연결했으니까 하나 묻혀서 또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조금 한 지금 몇 개 연결했죠? 대여섯 개 연결했는데 자, 반대쪽도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줘야 조금 튼튼하겠죠, 연결할 때. 반대쪽도 다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순간 접착제를 몇 개씩만 연결해주면 돼요. 지금은 한 번에 다 연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러면은 스프로켓은 어떻게 연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설명서대로 하시면은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저 믿으시고 트러스트 자, 여기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여기 잘라야 되는 부분 있죠. 여기는 바깥쪽에 안 붙였어요. 체인을 하나만 딱 남겨두고 안 붙였습니다. 그럼 거기를 자, 여기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여기 원래 타미야 키트에 들어있는 체인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옵니다. 여기를 가차없이 잘라주세요. 스프로켓 지금 붙이는데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뒷바로 사정없이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자, 잘랐으면 스프로켓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미 여기 요거 앞에 스프로켓하고 뒤에 스프로켓 요거를 끼울 건데 어떻게 끼우냐. 자, 먼저 절 믿으시고 따라 하십시오. 요거를 쫙 벌려줍니다. 벌려주세요. 끼울 수 있게 겁먹지 마시고, 뭐 하다가 요거 체인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쫙 벌려주시고 요거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요거를 살짝만 넣어줄 부분에 살짝만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다시 여기 쪽에 넣습니다. 지금 보면 체인 하나 삐져 나왔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붙일 수 있으니까. 자, 넣고 자, 그랬으면 요 반대쪽 있죠. 앞에 스프로켓 잘 끼웠죠. 반대쪽도 역시 똑같아요. 자, 쫙 벌려주세요. 겁먹지 마시고 쫙 벌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스프로켓에 접착제를 많이 접착제를 많이 바르지 마시고 조금씩만 발라주세요. 적당히 조금씩만. 이 바른 면을 여기에 딱 치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그대로 감싸줍니다. 그대로 꽉, 손으로 꽉. 자, 여기도 접착제를 발라야겠네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다시 접착제를, 자, 그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자른 부분은 그대로 뭐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어차피 저기 스윙암 쪽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스윙암에 끼고 나서 여기를 다시 체인으로 연결을 해 주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겠죠. 이게, 자, 이렇게 끼시고, 다듬는 거는 손갈 접착제로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완성된 사진은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 하고요. 자, 어쨌든 잘 붙였습니다. 위에가 원래 타미야 기본 스프로켓, 아래가 별매 세미 연결식 스프로켓입니다. 완성도가 좀 틀려요. 확실히 좋죠. 이렇게 귀찮은 작업 안 하실 분은 그냥 위에 거 색칠 잘 하고 바로 그냥 장착하셔도 됩니다. 요것도 그 위에 타미야 원래 것도 구멍 잘 내서 하면 진짜 거랑 비슷한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별매 체인까지, 별매 디테일 업까지 마쳤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챕터 2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카울, 뭐 마후라, 대충 이 정도고, 완료되는 대로 또 제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